그럼 이제 저희는 짧은 휴식을 마무리하고 이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야놀자 리서치 창립 세미나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 저희는 마지막 순서 패널 토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서 주제 발표를 통해서 또 전해주셨는데요. 이 관광 산업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글로벌화 전략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상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나와 계신데요.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먼저 드려보도록 하죠. 이번 패널 토론의 좌장으로 또 이끌어주실 분은 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이신 김대관 경희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을 드리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영문 한국호텔업협회 부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메이피드 호텔 대표님이시죠? 네, 고맙습니다. 김종윤 야놀자 및 야놀자 클라우드 대표님 역시 소개해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AI 경제연구소장 겸 논설위원님 함께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전 한국관광학회장이신 한범수 경기대학교 교수님 역시 소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역시 앞서서 주제 발표 수고를 해주신 두 분이시죠. 장수청 원장님 그리고 최규환 교수님 두 분도 함께 모시고 토론에 함께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지금부터는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저는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까 좀 전에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김대관 교수입니다. 저희가 좀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됐는데 우리가 항상 원칙은요, 끝나는 시간은 지켜야 됩니다. 저녁도 먹어야 되고 또 약속도 있고 하니까요. 사전에 저희가 그 토론 패널 분들에게 질문 요지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좀 압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좀 정리 재조정을 했습니다. 각 그 패널 분들은 제가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사전에 드린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5분 안에 정도 이렇게 답변이나 또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필요하면 또 재질문도 하셔도 되긴 됩니다. 근데 시간 제한은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한 순서대로 첫 번째 주제인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의 미래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먼저 진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2주제인 관광산업 글로벌화 전략으로 주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각 5분을 쓰게 되면 우리가 5시 10분 전까지 끝나는데 한 10분에서 20분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패널 분들에게 청중분들에게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의 미래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느 정도로 와 있고 어디까지 가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가 어떤 큰 틀이었던 거 봅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토론 요지를 드렸는데요. 우선 김영문 대표님께 토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호텔 또는 관광 관련해서 DX 관련해서 현 활용경도라든가 변화에 대한 방향이 어떤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 다 알다시피 그 관광 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좀 심각한 그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호텔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PMS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됐으면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그냥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지원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행사도 몇 군데 대형 여행사가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 외에는 거의 뭐 이런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야놀자를 비롯한 트래블 테크 기업과 기존 그 산업과는 또 굉장히 높은 벽이 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상호 순환이 안 돼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보면 첫째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 재벌 기업과 아닌 곳으로 관광 기업을 나눌 수 있는데요. 재벌 기업들은 자체적인 IT 회사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독자적인 시스템을 늘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폐쇄적이고 그 회사만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이런 어떤 디지털 전환, 산업 전체의 디지털 전환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식 전환과 인재 유입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사실 제가 그 SK 그룹 기조제에 있다가 나중에 그 해체되면서
계열사 선택할 때 워커힐을 선택을 했었는데 그때 저한테 다들 정말 잘했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텔레콤이나 에너지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산업이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드는데 워커힐은 평생 안 변해도 되니까 굉장히 잘 선택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인식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깊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그때그때 대응하는 중심으로 대응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에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재가 유입이 되고 그 인재들이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데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저희의 여러 가지 그 임금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 때문에 새로운 인재들이 영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데 굉장히 한계를 보이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비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많은 영세한 회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투자할 비용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그 비용을 투자했을 때 실제로 내가 효율을 그만큼 거둘 수 있느냐에 대한 확신이 좀 안 서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디지털 전환은 굉장히 문제인데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방향은 저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 관광기업들이 전부 인간관계 기반의 마케팅이나 판매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데이터 기반의 세일즈로 재빠르게 전환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데이터 관련해서도 우리는 다른 업종에서 그 모으기 힘든 굉장히 고객에 관한 그 기민한 정보를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호텔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이 사람 베개 높이가 얼마인지까지도 다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이제 그 활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디지털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용 효율화를 또 끼워야 됩니다. 운용 효율화는 로봇을 이용하고 또 각종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운용 효율화를 빠르게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런 이제 과제가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대표님께서는 또 그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시고 거기서 많은 것들 생각하신 분들을 토론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실 두 번째 질문은 중소자영업자들과 관련 건데 우리 그 안현실 소장님께서 그 AI 소장을 하고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또 현장 취재나 뭐 또 이쪽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소영업자들이 보는 입장에서 그 DX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대체 방안들이 여러 경험 속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생각하시는지. 그 지금 이제 우리 사회자께서 이제 그 질문을 저한테 주셨는데 사실 그 중소 사업자 대표께서 말씀을 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하실 텐데 일종의 제가 대리해서 답변하는 꼴이 지금 됐습니다. 그 좀 약간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경제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이제 윌리엄 보몰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보몰 효과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 뭐 요즘은 이래요. 예를 들어 생산성이 올라가면 임금이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보면 이제 생산성이 낮은 업종이 있고 생산성이 높은 업종이 이렇게 있게 되면 당연히 임금의 차이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사람은 당연히 임금이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니까 생산성이 낮은 업종 입장에서는 사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생산성이 낮은데 임금을 올리게 되면 그 산업은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그걸 이제 그 보몰이라는 경제학자가 비용 질병이라고 그러거든요. 비용 질병에 빠졌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서비스 사실은 그 비슷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새로운 아까 이제 우리 장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구세주가 나타난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 질병에서 탈출을 하면서 생산성을 올리게 되면 임금도 더 많이 줄 수 있으니까 좋은 인력들이 오면서 선순환이 일어날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환점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야놀자 리서치에서 저는 앞으로 이걸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대개 이제 중소 사업자들의 그 DX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사실은 그걸 포인트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천양지차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하루에 AI 인공지능을 얼마나 쓰십니까? 이러면 뭐 1시간 또는 저는 안 쓰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은 24시간 인공지능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한.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중소사업자에 가서 디지털 전환을 하고 계십니까? AI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러면 굉장히 낮은 응답률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이 AI라든지 디지털 전환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다 인베디드 되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사용하고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매트릭스를 어떻게 설정을 해서 측정을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 DX에 대한 천차만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이 디지털 전환이라 그러지만 방점을 디지털에 찍느냐 전환에 찍느냐에 따라서 또 엄청나게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죠? 사실은 전환이라는 말을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그 진화론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용어를 쓰느냐 하면 메타몰포시스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이건 완전 환골탈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종에서 완전히 다른 B라는 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죠. 행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말은 우리가 기업의 영역으로 이야기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바뀌는 건데 디지털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디지털 전환을 했느냐 물으면 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 기술보다는 사람이 핵심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영세 사업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포인트를 두기보다는 오히려 디지털로 무장한 인력들이 관광산업에서 새로운 스타트업을 창업을 많이 하게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에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새피들이 험피들을 몰아내는 게 사실은 시장 경제 발전 과정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인력 쪽에 포인트를 좀 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 1월 CES 라스베가스에서 보면 라스베가스를 다들 여러분들 막 엄청나게 막 화려한 용어들만 생각하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라스베가스 CES 2023의 중요한 주제가 트래블 앤 투어리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들어가 있거든요. 트래블 테크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트래블 테크의 새로운 영역이 어디겠습니까? 이번 CES 2023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메타버스, 블록체인, 가상화폐 그리고 웹 3.0이 만나는 지점이 어딜까? 관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저 관광산업 내에 있는 플레이들이 저 시장을 먹을까? No. 제가 볼 때는 관광산업 밖에 있는 플레이어가 그 시장을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숙제거리를 토론으로 해버리시니까 좀 골치가 아픕니다. 상당히 산업 전체의 그 어떤 구조를 흔드는 어찌 보면 굉장히 필요한 얘기인데요. 이거 나중에 한번 또 기회 되면 야놀자 리서치에서 이런 분야를 연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김종윤 대표께서 주어진 질문은 관광산업 DX 활용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데 조금 전에 우리가 안 소장님께서 자영업자 말씀도 연결했으니까 혹시 연결되면은 좀 같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 중소기업 관련해서 혹시 청중분들 중에 있으면은 좀 그 얘기를 좀 나중에 좀 제가 받아볼게요. 좀 준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종인 대표님 부탁합니다. 우선 DX의 정의가 명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중앙화가 됐습니다. 센트럴라이제이션이 진행이 됐고요. 그것을 우리는 밸류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밸류 체인 안에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여러 개의 에이전시들이 생기는 현상, 이것이 기술을 통해서 가능해졌습니다. 앞에 발표에서 전산화 혹은 디지털화 이 모든 것은 중앙화가 됐고 중앙에 있는 에이전시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수요자와 공급자는 중간에 낀 중앙화를 하는 센트럴라이즈를 이끄는 에이전시에 휘둘리게 됩니다. 아마 야놀자가 센트럴라이제이션을 하면서 공급자와 수요자를 매니플레이트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인터넷 환경에서의 기업들이 동일합니다. 이제까지는 전산화와 디지털화를 통해서 중간에 낀 밸류체인이라고 부르는 가치사슬 중간에 있는 나는 소비도 하지 않고 공급도 하지 않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에이전시가 내가 데이터를 다 가짐으로 인해서 양쪽에 있는 이해관계자를 마음껏 휘둘렀습니다. 더 좋은 공급자가 나오기도 힘들고요. 당연히 수요자도 그 에이전시가 주는 거 그냥 쓰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걸 받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디지털 전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저는 탈중앙화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있는 에이전시가 힘을 잃는 과정이 될 겁니다. 제가 이 디지털 전환이 왔기 때문에 기회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전화기를 여러 가지 형태로 썼었습니다. 집에서 전화기 쓰기도 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들고 다니는 전화기가 생겼고 지금은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전화만 되는 모바일폰일 때는 거기서 생성되는 가치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근데 왜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똑같은 전화기인데 갑자기 세상을 다 먹고 시장의 크기가 증폭됐을까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 전환의 예를 테슬라를 가지고 드리려고 합니다. 전기차 전에 있던 게 내연기관입니다. 전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바뀌면서 무궁무궁한 엄청나게 큰 시장의 기회가 열린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바뀐 게 뭘까? 전기차는 데이터가 흐릅니다. 근데 내연기관은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은 온도가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놓으면 컴퓨터가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전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일 때는 아주 제한적인 형태의 아까 말씀드렸던 전산화만 가능했습니다. 그냥 자동차가 자동차로서 다니기만 하는 거죠. 근데 전기차로 바뀌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온도가 통제가 되고 거기 엄청나게 큰 배터리가 생기니까 에너지가 충분해서 컴퓨터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빵빵하니까 그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자동차 내에서도 데이터가 돌고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 자동차와 클라우드 위까지 데이터는 다 연결이 됩니다. 이 연결되는 세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율주행이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자체가 핸드폰, 스마트폰처럼 아예 모바일폰 같은 기능, 커머스를 다 쥐고 흔들게 될 거라고 세상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정확하게 디지털 전환을 얘기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 배터리가 생겼습니다. 그 배터리 시장을 먹는 자가 아마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건데요. 관광으로 치면은 그 배터리의 역할을 하는 걸 저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루션은 데이터를 흐르게 만들 겁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PMS라는 걸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존의 PMS는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싱글 테넌트입니다. 뭐냐면 호텔마다 다 요청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호텔마다 요청하는 것들을 각각 들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멀티 테넌트,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각자 다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아까 말씀 주셨던 대기업이든 혹은 그게 아닌 다른 형태든 다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 멀티 테넌트는 내연기관 자동차로 정말 차를 잘 만드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 싱글 테넌트는. 근데 아무리 자동차를 잘 만들어도 전기차로 바뀌어버리면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빵빵한 마력이고 아무리 빵빵한 디자인이어도 그냥 전기차로 바뀌어버리면 따라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피처폰으로 스마트폰이 바뀜에 있어서 뭔 짓을 해도 바뀐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멀티 테넌트가 가능한 솔루션 시장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중소형 숙박부터 바뀌고 있지만 당연히 럭셔리 호텔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두 번째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배터리를 통해서 데이터가 흐르게 되는 순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율주행은 관광으로 치면 자동화입니다. 자동화는 다른 얘기로 하면은 생산성이 강화입니다. 생산성이 강화가 되면 당연히 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가 흐르는 순간 지금은 데이터가 흐르건 모르건 나는 지금 PMS 한 달에 1,000불에 쓰고 있는데 클라우드를 바뀌면서 2,000불 내는 거면은 아니 너무 비싸지 않아? 그냥 안 써. 그거는 전기차만으로 한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내연기관과 전기차가 아무 기능의 차이가 없고 여기는 그냥 전기차고 여기는 내연기관이고 근데 기능의 차이가 없어요. 누가 가겠습니까? 이거 보조금 안 주면 안 갑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전기차를 타면 나는 운전 안 해도 되고요. 전기차를 타면 내 기호에 따라서 모든 것을 반영해 준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생기는 혜택 때문에 사람들은 전기차로 가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 테넌트를 커버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 우리는 클라우드형 소프트웨어 혹은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말을 하죠. 글로 바뀌는 순간 내 공급자는 나의 프로세스가 자동화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솔루션을 팔고 있거든요. 한 2,000개 정도 온프라미스 솔루션으로 저희가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지금 있는 가격에 2.5배로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바꾸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좋습니다라고 합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서 생산성이 그 추가적으로 내는 금액보다 3, 4배 올라가거든요. 그래야지 바꾸겠죠. 저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전기차에서 데이터가 흐르게 만든 게 배터리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고, 하지만 데이터가 흐르기 때문에 생긴 다음 세대, 마치 피처폰에서 전화만 되다가 스마트폰으로 되면서 인터넷도 되고 모든 기능을 쓸 수 있는 것처럼 다음 세대로 이 넘어가는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자율주행 같은 기능을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게 다양한 AI 툴들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자동화라는 곳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스마트폰 다 바뀌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만 피처폰 들고 있는 거죠. 전기차로 다 바뀌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만 내연기관으로 쓰고 있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경제는 없어지고 그거를 주도하는 나라한테 다 빼앗길 겁니다. 저는 그래서 배터리 산업처럼 우리도 클라우드 솔루션 사업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율주행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오토메이션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아까 영세업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화가 가속화되면은 공급자도 중앙화에 입맛이 맞는 공급자만 가능하고요. 소비자도 그냥 그들이 제공해 주는 것들을 쓰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에이전시가 없어진다면, 디센트럴라이제이션, 탈중앙화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궁무진하게 많은 공급자들이 탄생하게 될 겁니다. 저희는 이미 그거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요. 예전에는 누구나 미디어 할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능력만 있으면은 정말 다른 컨셉으로 누구나 미디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중간에는 밸류체인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그냥 유튜브에 올리면 고객은 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내가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미디어는 생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 자동화가 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 집권이 탈중앙화가 되는 순간 자유도가 지워지고 너무나도 능력 있는 한국의 여행 TA, 트래블 에이전시가 3만 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길을 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만의 콘텐츠가 다 먹힐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세업체 탈중앙화가 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처럼 K컬처를 포용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있고 이렇게 유튜브로서 엄청난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는 나라라고 하면은 훨씬 더 기회가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에 중소 분야는 우리 안 소장님하고 의견이 살짝 결이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또 한번 우리가 뎁스하게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 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한범수 교수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학교에서 인력 양성을 또 하다 보시니까는 관광 쪽에서 DX를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 양성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또 DX와 관련된 평소에 생각들이 있으면은 좀 토론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제 멋대로 답을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좀 경직된 것 같아가지고 이 자리에 딱 있는 순간 몇 가지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생 인류가 등장한 지 4만 년이 됐다 그럽니다. 그 4만 년 동안 변해온 것보다 아까 우리 최경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산업혁명 이후 더 많은 것이 변했다고 합니다. 산업혁명이 1769년 1차 산업혁명이었고 100년 주기거든요. 1770년 플러스 1하면 2차 산업혁명이죠. 전기였고 3차 산업혁명이 정보통신입니다. 다시 1969년입니다. 거의 100년인데 이제 그 100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게 바로 이 디지털 혁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애플 컴퓨터를 1985년도부터 썼습니다. 애플 XT,
부터가 쭉 진화해 오면서 조립도 하기도 하고 모든 불법 소프트웨어에 제가 온상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모든 프로그램 다 익혀서 다른 사람들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베이스에서 이제 모바일 베이스로다가 2008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008년 11월에 옴니아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은 스마트폰 이전의 세상과 스마트폰 이후, 즉 모바일 폰으로다가 구분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컴퓨터 베이스 세상에서 제가 1996년도 바로 이런 식으로다가 롯데 호텔에서 관광 정보 이 통신 정보에 대한 제가 세미나를 제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 투어를 딱 봤는데 하나 투어는 홈페이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걸 사례로 제가 발표했어요. 그게 1996년입니다. 그때 익스피디아도 제가 소개를 했었고 트래블시티도 소개를 했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되게 사람들이 이메일 어드레스를 받아가지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게 불과 지금 20여 년 지난 상황에서 너무나 많이 확 바뀌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변화라는 거 불편하지만 변화를 또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토마스 쿡이 178년 만에 무너졌거든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토마스 쿡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저랑 아주 지인인데 중견 여행기업인데 무너졌더라고요. 하긴 생각해보면 1997년 11월에 IMF 구제금융 받을 때 CF 프랑스가 그 전까지는 광고를 막 했는데 IMF 구제금융 받으니까 딱 무너졌어요. 그럼 세상이 끝날 줄 알았더니 새로운 기업들이 또 등장을 하더라고요. 새로운 기업들이 대체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DX라는 것을 불편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가장 저거. 제가 사실 예상 질문이 왔어요. 여러 개가 와가지고 간밤에 전 요새 챗GPT에 푹 빠져 있거든요. 챗GPT로다가 예상 질문에다 답을 네가 한번 작성해봐 하고 쭉 한번 작성을 시켰어요. 불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제가 질문을 해댔어요. 새로운 질문을 끊임없이 받아냈어요. 그리고 답을 해냈어요. 그래도 아직은 부족하구나. 그런데 소름이 끼쳤어요. 이거 이제 어쩌면은 이런 많은 OTA 기업들마저도 챗GPT의 늪에 어쩜 빠져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면 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공지능 얘기도 하고 빅클라우드 클라우드도 얘기하고 빅데이터도 얘기하고 IoT도 얘기하고 등등등 또 VR, AR 하거든요. 저는 우리 학교에 VR 센터를 들어올 때도 제가 학장하면서 제일 먼저 관여를 했었는데 가끔은 이게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런 OTA 기업의 등장에 대해서 좀 겁이 나는 거는 어차피 극복은 해야 되면서도 겁이 나는 거는 이른바 거대한 OTA 기업의 식민지화가 되는 거 아닌가. 마치 우리가 안드로이드하고 애플 속에 그 숲속에 있는데 안드로이드를 잊어버리고 애플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아까 이제 중앙하냐 탈중앙하냐. 마치 유튜버가 등장을 하면서 그 안에 파생기업이 많이 등장했다고 하지만은 실제 수많은 이제 여행기업이 무너지는 거는 저는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 3만 개라고 했지만 3만 개 중에 그러면 독자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곳은 과연 몇 개가 되겠는가?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 같은 거는 뭐 야놀자 같이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부킹닷컴이나 또는 익스피디아라든지 이런 데는 견줄 만한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전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장해서 이른바 지배하는 내 밑에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숨을 쉴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스스로가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야놀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저한테 사실 주어졌던 질문 하나가 과연 글로벌화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답은 뻔해요. 우리만의 콘텐츠를 갖는 것밖에 없죠. 마치 BTS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BTS 때문에 이렇게 찾아오는 것 마냥 우리만의 독자적인 그런 콘텐츠가 있다 그러면은 이 자체가 어쩌면 야놀자도 더 힘을 받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관광도 힘을 받을 거고. 그래서 우리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좀 이 거대 기업, 거대 어떤 클라우딩 기업들이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다 저는 그냥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까지 선행적으로 미리 토론해 주셔가지고 역시 앞일을 예견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시간 되면 나중에. 우리 좌장님의 목소리가 발음이 정확하게 들리질 않았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얘기는 좀 정리를 하고요. 방금 그 한문수 교수님이 좀 선행적으로 해주셨던 글로벌화 관련해서 순서를 좀 재조정을 할게요. 우리 안 소장님이 먼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용훈 대표님 그리고 김정윤 대표님은 마지막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범수 교수님이 중간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안 소장님께는 관광산업 글로벌을 위해서 우리가 선행적으로 좀 준비하거나 해야 될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도 굉장히 어려우네요. 사실 뭐 정부 쪽에 있는 분들이 좀 나오셔서 좀 처절한 반성을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전혀 그럴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우리 제조업 중에서 글로벌화로 가면서 성공한 기업 산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결국은 이게 지금 서비스업을 그 제조업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너무 상황이 다르잖아요. 무슨 금융에서 뭐 글로벌 기업이 나왔습니까? 의료에서 나왔습니까? 법률에서 나왔습니까? 뭐 관광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식품 뭐 관련된 각종 푸드 서비스 다 이렇게 합쳐 보시면 서비스업 쪽에서는 글로벌 기업도 없고 글로벌 산업도 없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 아까 우리 그 장 원장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산업을 차별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보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면 규제 부분이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차별이 존재하죠.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 그러면 제조업 연구소만 해당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아직도. 서비스업이 연구개발을 한다?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서비스업도 당연히 연구개발을 하죠. 금융도 연구개발하고 관광도 연구개발하는데 그럼 똑같이 투자세 공제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의 그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뭐 중기벤처부, 뭐 아까 뭐 좀 축사를 하시던데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 구시대 부처들이에요. 구시대 관료들이고 이 사람들의 경제정책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사실은. 이제 그것부터 좀 바뀌어야 되고요. 왜 관광산업이 성장산업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데요. 사실 2003년에 메가트렌드를 썼던 존 나이스비치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물었어요. 앞으로 한국 경제를 먹여 살려 10대 성장 동력을 좀 찍어달라고.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거 찍어줄 줄 알았죠. 그런데 이분이 유일한 게 업종을 하나 찍은 게 관광이에요. 관광. 나머지는 다 전략들입니다. 전략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죠? 1920년대 우리가 대공황이 일어났잖아요. 29년에. 그때 사실은 그 대공황에 대한 극복 처방을 이렇게 낸 경제학자가 이제 존 메이너드 케인즈인데 이 케인즈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00년 후에 우리 손자 시대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이분은 기술 진보를 믿었어요. 아마도 하루에 3시간, 주 5일, 15시간만 일하는 세상이 올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아직 안 왔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다고 불평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어쩌면 AI라는 이 어떤 산업혁명이 어쩌면 그 꿈을 케인즈가 그랬던 그 꿈을 가능하게 해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주 15시간의 배팅을 거는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주 15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레저를 장악하는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겠습니까? 답은 너무 뻔하잖아요. 그죠? 결국 레저를 잡는 기업, 레저를 잡는 산업, 레저를 잡는 국가가 결국은 파이널 성자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싸우고 있죠. 저 한 100년 갑니다. 근데 우리가 제조업만 지고 있었을 경우에 저 중간에 끼어서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일자리 다 날아갑니다.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를 키워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잖아요. 매수를 뭘로 키우나요? 우리 국민만 가지고 키울 수 있나요? 관광은 외국인들이 여기 들어와서 매수를 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관광산업이 굉장히 여러분 사고의 전환을 해보시면
관광 산업이 한국의 가장 유망한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복합적인 효과를 통해서 여타 연간 산업, 뭐 컨벤션이든 컨텐츠든 뭐든 이게 다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인식의 전환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제 한국 운명이 달린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글로벌화를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모든 거에다가 K자를 붙여요. K자. 오늘도 보니까 K 트래블 그러는데요. 그 국뽕입니다. 국뽕. K자를 붙이는 한 그런 자국 중심주의고요. 트럼프 욕할 거 없어요. 쇼비니즘이에요. 자국 이기주의예요. 보편적인 걸 추구해야죠. 보편적인 걸. 정말 글로벌로 가려면. 자꾸 K 컨텐츠에서 뭐 세계 최고라 그러는데 우리만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지는 그런 컨텐츠 문화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K자를 붙이면 우리는 글로벌로 못 나갑니다. K자를 다 떼세요. 전 그것부터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취재 토론도 그렇죠. 좋은 토론도 그렇고 계속 파격의 연속을 해가지고 충격을 주는데요. 앞으로 저도 영어 이름을 KIM 안 쓰고 GIM을 써든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좀 큽니다. 예, 다음 우리 김용문 대표님께서 한국 관광 산업이 과연 그렇다면 글로벌 경쟁력은 갖고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느 정도로 우리가 분야를 좀 설정하든가 또 제한할 수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사실 외국 총지배인들이 오면 호텔 분야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이 오퍼레이션 능력은 전 세계에 없는 능력입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이런 것 세팅하는 거라든지 운영하는 능력은 전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국제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는 외국에서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다 되는 게 국제화의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버가 되면 한국에서 우버가 당연히 돼야 되죠. 심지어 사업자를 차별합니다. 뭐 야놀자가 계시지만 지금 에어비앤비에서 팔 수 있는 게 야놀자에서 못 파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차별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선 없애주고 동등하게 경쟁을 해야 우선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산업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저희도 관광 산업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정부에서 관광 산업을 산업으로 인식을 안 하죠. 이유는 뭐 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적인 예로 우린 산업부 소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 공무원이 문체부에 보면 문화 담당하시다가 관광을 담당하시고 이러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산업적인 시각에서 바라기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풀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경험으로 제가 요즘 그 애틀란타에 저희가 호텔을 하나 살려고 계속 지금 출장도 가보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저희처럼 이렇게 재벌 그룹이 아닌 곳들은 리서치 능력이 정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애틀란타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이런 호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나갈 때 과연 이게 성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어렵고 현지에 제가 그래서 코트라에 그 지사도 가봤고 다 하는데 리서치 비용을 3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거를 누구한테 줘서 어떻게 리서치를 해서 이게 과연 정당하게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좀 이 국제화 관련해서 좀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어찌 보면 우리가 뭐 경쟁력 분야가 어디냐고 얘기하는 것보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근본, 기본을 좀 토대를 갖추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나 또는 제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그런 얘기가 보는데요. 근데 김영문 대표님과 우리 안 소장님 두 분 다 계속 자꾸 파격적인 얘기를 하고 뭘 없애야 된다 그러고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철렁철렁 가슴 내리는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실제로 이제 산업에서 계시니까는 더 절실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범수 교수님께서는 아까 글로벌화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추가로 해주실 건지 또 관련돼서 연관해서 이 DX라든가 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든가 연관돼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의 기회가 한 번밖에 안 올 것 같아서 살짝 아까 그 믹스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조금만 더 첨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아까 제가 96년도 얘기를 했지만은 96년도에도 디지털 전환이 시작됐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모바일 폰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코로나가 오기 직전까지는 늘 화두가 4차 산업혁명이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도 변함없이 디지털 혁명은 가고 있는 거고, 아까 제가 과격할 정도로 말씀드렸던 거는 3만여 개의 그 여행업체들이 거의 다 아마 이제 고사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디지털 혁명이라는 또 이런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 시대에 대해서 적응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거다라고 눈에 보이기 때문인 거죠. 코로나가 딱 시작됐을 때 서울 시내 그 영세 기업들, 영세 여행업들, 5인 이상 영세 여행업에 대해서 선 지원하자라는 안을 냈던 게 제가 사실 그 안을 낸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서울시 때 관광발전협의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런 안을 냈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이게 얼마나 버틸까 이거죠. 정말 환자한테 살아날 수 있는 뭔가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임시 방편으로 얼마나 살아날까, 이제 그런 걱정을 했던 거죠. 그러면은 정말 글로벌화해서 디지털 혁명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과연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제가 안드로이드하고 애플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거대 네트워크 속에 우리는 안에 갇혀 있거든요. 사실 95년도인가 4년도네요. 제가 정부 연구기관에 있을 때 그 보고서의 맨 앞에 전부 세계화를 두라 그러더라고요. 김영삼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갔다 오더니 갑자기 세계화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세계화, 글로벌 또 로컬 뭐 이 얘기가 이제 그 이후로 믹스업이 됐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똑같은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숨을 못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글로벌 기업 안에 다, 저도 사실 해외여행 가면서 익스피디아를 이용해 가지고 해외여행을 2018년 때 다 설계하면서 다 다녔거든요. 테스트해 보느라고. 그다음에 구글 맵 하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었고. 근데 이제 챗GPT를 보면은 여행 기업들 이제 그나마 콘텐츠 만든 능력도 챗GPT한테 다 뺏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나갈 건 뭐냐? 이런 야놀자 같은 국내 토종 기업들도 더 많이 나오고 더 능력을 가져야 되지만, 꼭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해외 콘텐츠까지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걸로 만드는 그런 생각의 전환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그런 살아있는 시스템들이 이 안에서 마치 그 방울도마도 열리듯이 살 수 있도록 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야놀자가 기존 부킹닷컴이라든지 익스피디아라든지 다른 데랑 똑같은 과정을 간다면 저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는 마치 유튜브 안에 수많은 그런 그 세포들이 등장하는 것 마냥 살아서 숨 쉴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아닐까 싶고요. 그게 글로벌의 길일 것 같고, 또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우리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우리만의 콘텐츠를 해외에 팔 수 있도록 하는 거. 지금은 BTS한테 마치 모든 걸 의존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도 몰랐던 우리의 잠재력을 찾아내서 우리 스스로가 그거를 좀 신뢰하는, 아까 그 최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던 중에 우리나라 GDP가 전 세계 관광 산업의 GDP가 이제 10.7%인데 우리나라는 2.8%다. 전 여기도 오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산업연관 분석을 할 때 그 표에서 관광에 관한 부분을 이 영역을 너무 적게 그 분석을 할 때 그 범위를 적게 선정한 거죠. 적게 선정하다 보니까 산업연관 분석에서 각종 임팩트 지수가 낮게 나오는 거죠. 어쩜 이런 것부터가 다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재인식을 하는 것부터 아마 진정한 관광산업의 글로벌화가 좀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토론의 공식 순서에서는 좀 마지막이 될 텐데 우리 김정윤 대표님께 직접 기업을 경영하고 또 기술도 개발하고 다양한 노력을 해오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어떤 글로벌화를 진정 제대로 추진하려면 각 주체들, 정부든 사회든 산업이든 개인이든 어떤 노력이나 또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되는지 경험했던 절절한 말들을 좀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앙화, 센트럴라이제이션을 하는 플랫폼의 특징은 강자가 유일하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양극화인 거죠. 저희 이미 많이 봤습니다. 검색 엔진, 구글이 휩쓸고 있고요. 앞에서 보셨던 OTA도 몇몇 기업이 휩쓸고 있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영역에서 조금씩 1위 기업이 나머지 영역을 차지하고
여러 가지 국가에서 1등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더 강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앙화돼서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좋은 인력을 가지고 있고 제일 많은 리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동일선상에서 경쟁하면 당연히 고사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글로벌 OTA 시장에서 우리가 1등할 확률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근데 기회가 생긴 게 저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보는 겁니다. 글로벌 OTA가 온라인 예약 중에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전 세계 여행 시장의 비중으로 보면은 10%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트렌드로 보면은 10% 내외의 성장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야놀자가 플랫폼으로서도 말씀하실 때도 있고 솔루션으로 말씀 주실 때도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야놀자, 인터파크, 트리플, 데일리 호텔 이러한 플랫폼이 저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OTA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OTA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야놀자 클라우드라는 회사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야놀자와 야놀자 클라우드는 별도 법인입니다. 야놀자 클라우드가 하는 건 뭐냐면 이 공급자들, 이게 호텔일 수도 있고 레스토랑일 수도 있고 레저 시설일 수도 있고 엔터테인먼트일 수도 있고 뭐 골프 같은 레저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있지만 그 공급자가 쓸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솔루션이 있긴 있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자의 커스터마이즈 되어져 있는 싱글 테넌트 온프라미스 클라우드가 아닌 버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있고 어느 정도 돈이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마치 ERP를 쓰는 것처럼 솔루션을 활용해서 전산화가 가능했고 근데 그게 10%에 불과했습니다. 숙박 기준으로 봤을 때 90%는 그 솔루션은 내가 커스터마이즈 해야 되고 여러 개 솔루션을 합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만들어주는 SI도 고용을 해야 되고 인스톨하는 비용도 높고 그래서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우선은 모두가 디지털 환경에서 생산성도 높이고 솔루션을 쓰는 이 경험을 주는 것에 대한 변화가 SaaS라는 겁니다. SaaS가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거든요. 얘는 마치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MS 같은 거 누구나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처럼 누구나 쓸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100% 다 쓸 수 있습니다. 아주 낮은 비용으로. 대신에 멀티 테넌트의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옛날이라는 게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불가능한 얘기였습니다. 저는 예전 방식 OTA 중심으로 돌아가는 중앙 집권적 그리고 클라우드 위에서 멀티 테넌트가 아니라 싱글 테넌트로서 온프라미스를 쓰기 때문에 몇몇 사업자만 이 디지털 환경을 즐길 수 있는 양극화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이게 옛날이었는데 디지털 전환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바뀌듯이 이 디지털 전환이 되면서 더 이상 글로벌 OTA가 독주하는 상황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회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이 배터리를 잘한다고 해요. 전기차에. 전기차로 바뀌는 걸 빨리 캐치하고 우리는 빨리 전기차에 들어갈 배터리를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성공한 거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저는 바뀐다는 겁니다. OTA 중심의 세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OTA는 더 이상 우리 관광산업의 디지털화를 더 선도할 만한 리더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디지털 환경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디지털 산업이고 디지털 산업이 그렇게 바뀌는 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탈중앙화한 거고 탈중앙화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까지는 공급자는 디지털화를 안 해도 그냥 중앙 집권에 있는 데다가 데이터만 올려놓으면은 그들이 다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어 왔고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나도 조금은 디지털화해야 되는데 그게 온프라미스 싱글 테넌트니까 어려워서
전 세계의 10%만 이것이 가능했다가 누구나 쓸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OTA를 통하지 않아도 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들이 생기면서 새로운 기회가 나왔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챗 GPT로 보기도 하고, 챗 GPT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중앙 집권을 바이패스하는 방식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우리가 먹자는 겁니다. OTA로 먹자는 거는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OTA를 어떻게 이기나요? 근데 디지털 전환이 돼서 우리가 솔루션 다 깔고 그 솔루션에 기반해서 중간에 OTA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객한테 넘어갈 수 있는 이 환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야놀자 클라우드가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솔루션을 전 세계에 팔고 있거든요. 170개국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팔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70% 이상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입니다. 저희가 미국에 2,000개 이상의 고객을 갖고 있고요. 인도는 저희가 1등입니다. 아프리카도 3,000개 이상의 고객을 갖고 있고요. 동남아에서도 10,000개 이상의 고객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에서도 엄청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는 아직 이쪽은 기회의 땅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먹은 게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 배터리 시작할 때 그때 누군가가 배터리 너무 잘하고 있었으면은 저희가 엉강생심 이걸 시도하라도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때는 경쟁자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막 치고 나갔을 때 기회가 된 거죠. 다만 그때 이게 정말 될까? 야,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야, 안 될지도 모르니까 이거 투자하지 마라. 이거 지원 없어 라고 했으면 안 됐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될 것 같으니까, 전기차 누가 봐도 될 것 같으니까, 야, 이거 배터리 무조건 해야 돼. 정부에서도 지원해주고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그걸 지원해줬으니까 배터리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반도체가 조금 안 되더라도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저는 똑같은 상황이 관광에서 벌쳐지고, 그게 OTA가 아니라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발생하는 탈중앙화에서의 솔루션 기반의 환경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저는 솔루션이 바뀌면 누구나 솔루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영세 사업자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부나 혹은 관련된 기관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돈을 안 받고라도 이거는 CSR 차원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보급할 의사가 있다라고도 말씀드리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그 관점에서 디지털화 되는 것에 많은 기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물론 야놀자 리서치는 야놀자와는 굉장히 독립돼서 자유롭게 주제를 정하시고 연구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저는 오늘 주제를 보면서 어쨌든 저희가 무엇을 기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됐고, 최선을 다해서 저는 영세, 그러니까 3만 개가 아니라 5만 개, 10만 개가 나올 수 있는 이 환경으로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 그것은 OTA를 통해서가 아니라 탈중앙화를 통해서 우리가 챗GPT 등등등으로 보고 있는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서 발생할 산업에서는 공급자 자체가 디지털화되면 된다라고 보고, 그것에 SaaS를 제공하는 방식, 클라우드형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큰 비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참 용어에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은 게, 관광 쪽에서 영세라는 표현을 이제 안 썼으면 좋겠다. 강소 또는 유니크한 기업들이 나와서 아까 얘기했던 게 3만 개가 각각의 시장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경쟁력을 가지는 걸 가야지 살아남은 그런 전향으로 우리가 사고의 어떤 전환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 토론자 패널분들의 토론이 일단 마무리되었습니다. 시간을 좀 조절한다고 했는데도 빡빡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청중분 중에서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또 디지털 전환과 또 글로벌 경쟁, 글로벌화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거나 제안이 있거나 또 질문이 있는 분들은 한 2분 정도만 시간 제한 때문에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고 또 선택이 되면은 소속과 조남을 말씀하시고 한 2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청중분 중에서 의견 또는 토론을 하실 분 있으면 손을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질문 있냐고 물어봤을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번도 질문을 안 하는데 학생들을 보는 그런 기분은 왜 드나? 네? 상품을 걸라. 네, 우리 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온 고은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초반에 2개 DX 세션과 글로벌화 세션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고요. 저희 제주도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해법을 좀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관광이 오늘 이제 세션을 듣다 보니까 관광이 굉장히 성장 가능성 있는 유망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굉장히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또 저희 제주도를 돌이켜 보니까 제주도는 16년 만에 4배 성장을 이뤘던 게 이제 관광 산업이에요. 400만 명이 16년 만에 1,600만 명까지 했으니 글로벌 관광 시장의 성장에 거의 2배 더블을 하는 정도의 굉장히 대박주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주의 디지털 전환의 수준도 굉장히 미미하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인재가 전혀 좋은 인재가 들어오지 않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토론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관광 시장에 좋은 인재가 들어올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정말 전술적인 그러니까 전략이라기보다는 전술적인 팁이 있을까 좀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론자를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이든 좀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가 우리 그 장 교수님이나 최 교수님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릴 때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거 정리했다가 혹시 한 분 정도만 더 기회를 드릴까 하는데 없으면 바로 진행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패널 분들께서 토론을 다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혹시 조금 시간 제한으로 말씀이 좀 부족했던 분이 있다고 제가 제안을 들어가지고 우리 안 소장님께서 또 어떤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려고 시간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한 2, 3분 정도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김용민 야놀자 대표께서 하신 말씀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탈중앙화와 민주주의라는 게 지금 헬스케어 산업이 나가는 방향도 정확히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이거는 뭐 관광 산업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신산업이 키워드가 탈중앙화와 민주주의로 이렇게 가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 있게 보고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뭐 영세라는 말 쓰지 말자는 우리 지금 사회자분의 말씀에도 100% 공감을 하는 게 3만 개, 5만 개가 영세 사업자가 아니고요. 그 기존의 영세 사업자가 아니고요. 3만 개, 5만 개가 새로운 스타트업으로 이렇게 포진이 되는 그런 산업이면 관광 산업은 엄청난 글로벌 산업으로 이미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앞날을 좀 상상을 해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18세기 여러분 한번 상상해 18세기에는 여행이 교육이었습니다. 18세기에 있는 모든 귀족들은 자식들을 여행을 보내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돈 없는 사람들, 귀족이 아닌 사람들은 자식을 여행을 못 보내기 때문에 교육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여행이 곧 교육인 시대였는데 이게 지금 21세기 지금에 와가지고 디지털 전환이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모든 사람과 평등하게 기회를 주면서 가능하게 해주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다. 두고 보십시오. 여행과 교육은 분명히 커플링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유학이라는 이 단어가 사라질지 모르겠어요. 이 유학이란 말이 여학으로 바뀔지 모르겠어요. 여행과 배움으로 바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교육도 이동을 하는 겁니다. 여행도 이동을 하는 거고요. 충분히 가능한 세상이 됐거든요. 이건 엄청난 포텐셜을 가진 마켓이고 인더스트리잖아요. 그죠? 이걸 누가 잡을 것인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관광산업이야말로 굉장히 지식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는 어느 산업보다도 창업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디지털로 무장한 청년들이 가장 창업하고 싶어하는 분야가 관광산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분이 이제 인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해결할 방법 첫 단추거든요. 저는 정부가 어디에 베팅을 걸어야 되느냐 하면 젊은 청년들이 관광산업에서 스타트업 창업하는 걸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라고 전 주문해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거기서 성공 사례가 나오고 아까 우리 야놀자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성공 사례가 누가 유일하게 only one 위너가 되는 게 아니라 위너가 all takes all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 석세스 스토리가 나오면 거기는 인재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한 개의 대기업이 100개, 1000개의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1000개의 스타트업은 각각 하나씩만 실험해도 1000개의 실험이 일어납니다. 어느 쪽이 훨씬 유리하겠습니까?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답변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이분 우선은 그 제주관광공사 사장님이 고민하시는 그 인력에 대해서 아주 저는
객관적인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 가치 사슬 밸류체인에서의 파이를 많이 가져가고 그 M빵을 했을 때 내가 더 많이 먹는 영역으로는 인재가 모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행 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집권화하는 플랫폼이 가장 많은 파이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서 왜 저들은 저렇게 많이 가져가냐라고 말도 하죠.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 플랫폼에는 저는 상당히 많은 인재가 몰리는 것 같습니다. 야놀자에도 저는 제가 뭐 구글이나 이런 이전 직장 대비해서 지금 있는 분들이 거의 동일한 수준의 인재가 몰리고 있습니다. 인터파크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몰리고 있는 것들이 유지되는 한 저는 다른 쪽 밸류체인 상에서의 파이는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적은데 그거에 열심히 좋은 인재가 가는 거는 거꾸로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놀자는 굉장히 특이한 회사입니다.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야놀자 클라우드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는 그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플랫폼을 부수겠다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는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관점에서 우선은 다 솔루션을 쓰게 해줘야 됩니다. 솔루션을 쓰게 해줘야 거기에 있는 사업자들이 글로벌 OTA나 혹은 뭐 로컬 OTA나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의 기회가 생기고 그 기회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공급자 역할을 하는 수도 없이 많은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들이 우선 솔루션을 쓰게 만들어주고 그 솔루션이 OTA를 통해서만 나가는 방식으로 거기에 수익이 다 쌓이는 게 아니라 바로 판매도 되고 바로 고객한테 노출도 되고 그리고 챗 GPT를 통해서 노출이 돼서 거기에서의 파일을 다시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게 야놀자 클라우드의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상반된 비전을 갖고 있는 게 저희인데 결국에는 시장은 그렇게 바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깔아라 우선은 아주 전술적으로 보면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말씀이 많긴 한데 지금 아까 토론자 청중 시간 지났는데 한 짧게 지금 말씀 좀 해주실래요? 어디 소속하고 전함하고 말씀해 주시죠. 수업 끝나고 교수님께 따로 질문을 할까 하다가요. 그래도 좀 선수들이 계시니까 좀 솔루션을 받고 싶어서 저는 티웨이 항공에서 전략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환 상무라고 합니다. 아마 항공업계는 저희가 유일하게 온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5명이 왔습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희 회사는 그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방향을 아직 잘 세우지 못했지만 그냥 저희 내부의 데이터를 그동안 많이 버리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항공사의 데이터는 무궁무진하거든요. 여러 고객들의 데이터가. 그래서 고객들의 데이터를 빨리 우리도 구축해서 그냥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고객들에게 마케팅하는 데 사용하자. 그 정도 차원에서 저희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오니까 제가 약간 충격이기도 하고 약간 좀 헷갈리기도 한데 뭐 이 관광 대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서 항공사가 빠질 수는 없으니까요. 그 방향은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어느 분이 대답을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항공사는 이런 여행업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역할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으십니까? 그런 혹시 누군가가 약간의 좀 뭐 인사이트를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 그 발제자분들께 마지막 마무리 말씀 할 때 좀 그 시간이 근데 계속 지연될 것 같아가지고 예, 답변을 그러니까 발제자들이 할 수는 없는. TA 항공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 아마데우스나 갈릴레오라든지 또 토파즈라든지 에바쿠스라든지 이전에는 항공사가 갖고 있는 이런 CRS 시스템이 사실 이 관광 시장에서의 그 저거를 좌우했죠. 모든 여행사들이 거기에 링크가 돼가지고
거기에 목매달아서 보고 있던 시대가 됐던 거죠. 근데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죠. 컴퓨터 베이스드에서 모바일리티 오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이제 소비자가 주도권을 잡는 시대로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TA 같은 경우 옛날 같으면은 뭐 갈릴레오 쓰든 아마데우 쓰든 토파즈 쓰든 에바크 쓰든 또 다른 제3의 CRS를 갖고 썼다라면 내가 모든 그 저걸 영역을 좌지우지했는데 이제는 아니거든요. 고객이 선택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고객의 정보를 갖고 고객에 맞는 그 상품을 새로 추출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마치 쿠팡에서 어느 걸 제가 한번 딱 보고 나면 페이스북 보고 있으면 저를 계속 유혹하잖아요. 그런 상품 등장하잖아요. 인스타에도 등장하고. 어쩌면 T항공에서 TA만의 칼라로 가려고 그러면은 TA 전략에 맞는 그런 쪽으로다가 상품 노출시키는 그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가야 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과거의 CRS하고는 정반대다. 과거의 CRS는 항공사 위주의 공급자였다 하면 이젠 소비자가 주도한 시대에 거꾸로 더 먼저 한 발 앞서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더 깊은 말씀은 또 끝나고 여쭤보면 많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좀 더 추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최기환 교수님과 장수찬 교수님 준비하시고 발표 고생하셨는데 토론자분들도 청중 얘기를 듣고 마지막 정리 말씀을 좀 2분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좀 이제 거시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90년대 증권사에 첫 취직을 해서 30몇 년 한국 경제를 봐왔습니다. 저희 나라가 90년대 중반에 일본 그 잃어버린 20년에 들어가는 모습과 똑같다. 일단 자산인 버블, 고령화, 기업개혁의 실패, 재정수지 악화, 저금리 고환율 정책, 이게 똑같은 그때의 시절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작은 나라인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이상, 뭐 덴마크 이런 나라는 다 빼고요. 그다음에 3만 불 이상의 나라는 전 세계 6개밖에 없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뭐 이탈리아,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엄청난 경제 대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인구 규모도 있는 그 나라가 아무런 동력이 안 보인다는 게 제가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번처럼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없는 시절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가 중요한 산업이 관광산업이고 이 관광산업이 디지털 전환을 하고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서비스업 생산성 또 이게 기술과 관련된 혁신, 수출 또 자영업의 공급 과잉 문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좋은 동력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그렇다면 그 동력이 되는 산업의 중요한 키워드가 뭔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산업의 디지털 전환,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TA 항공에서도 질문했지만 제가 레버뉴 매니지먼트라는 걸 대학에서 가르치지만 정확하게 비행기 가격을 프라이싱하고 라우팅을 잘 정하고 하는 것들이 다 데이터 드리븐 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노력들을 저는 우리 이 기업들 또 정부가 도와주고 하는 것이 또 연구도 하고 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 교수님 부탁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얻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DX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을 얻었고요. 또 우리 K라는 말을 빼라고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보통 얘기하는 K 컬처, K 컨텐츠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관광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관광이 국내만 머물지 않고 세계화될 수 있는 혹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관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용기를 갖고 추진할 것이냐 이것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80년대 중반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현대차가 미국에 포니를 갖고 진출했습니다. 대단히 어려움이 많았죠. 비아냥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도 현대 기아차는 저희 동네에서도 베스트셀링 카입니다. 그동안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해왔죠. 우리의 그 노력이 언젠가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이
오늘 세미나에 끝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그 응원군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저희 그 창립 세미나 참석해 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야놀다 리서치의 창립 세미나인데요. 우선 야놀다 리서치의 출범 또 개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까 우리 최규환 교수랑 따로 얘기했는데 민간 영역에서 이런 연구를 운영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용기와 또 그런 개혁 또 첫 발을 띄워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또 우리 공공기관의 연구기관에서도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서로 협력해서 서로가 지향하는 바는 같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 앞으로 또 우리 리서치 야놀다 리서치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실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응원군이 돼주고 지원군이 돼주고 협력자가 돼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저도 정리를 하고 우리 그 마이크를 그 전체 사회자에게 넘기겠습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인식, 기존의 틀들을 빨리 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관광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어왔던 산업적 영역의 한계와 경계가 우리 사고의 확장을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이라는 것과 글로벌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고의 확장을 막고 있으면 갈 수가 없는 곳인데 우리 뭘 하려고 그러면 이거 여기까지가 우리가 영역이 아닌가? 이건 우리가 손댈 부분이 아니지. 이게 장 교수님 얘기했던 규제가 될 수 있고 또 제도의 한계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주제 자체가 우리가 우선적으로 변화해야 될 어떤 우리 자세에 대한 어떤 방향 또는 우리 자세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성찰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던지는 화두 같았습니다. 저에겐 참 좋은 시간이었고요. 우리 발제자와 또 토론 패널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큰 박수로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자 마이크로 오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좌장님께도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들었는데요. 우리 관광 산업과 또 더불어 야놀자 리서치를 위한 소중한 재원들도 더해 주셨습니다. 디지털 전환 또 글로벌화 전략에 대해서는 아직 당면한 과제들이 참 많지만 오늘처럼 같이 고민하고 또 논의하는 자리가 있다면 조금 더 든든한 미래를 더 빨리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듭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야놀자 리서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따뜻한 봄 보내시고요. 기쁜 소식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장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